여보, 우리 우리 어머니를 왜 촌년시라고 저장했어? 저는 35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솔직히 저는 제 아내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요즘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 아내는 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로 올라오시곤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집까지 오시는 길이 복잡하다 보니 처음엔 제가 모시러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날이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는 날 아내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귀한 걸 또 가져오셨어요? 요즘 채소도 얼마나 비싼데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며 눈이 반짝이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날이면 집을 싹 정리했습니다. 대청소는 기본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미리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새수건과 비누까지 준비해두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버스 타고 가겠다고 하면 아내는 꼭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비라도 드릴게요. 편하게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용돈 봉투도 살짝 챙겨드렸죠. 특히 한 번은 어머니가 오래된 패딩을 입고 오셨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겨울 옷 하나 새로 사드릴게요. 요즘 너무 추워서 걱정돼요.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저는 며칠 뒤 알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따뜻한 새 패딩을 사서 어머니께 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만지작거리시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시골 친구들에게 늘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쳐다보기도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 저는 그 말이 참 뿌듯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부러워했죠.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그런 며느리 요즘 어디 있냐? 아내의 친구들조차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아내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완벽한 아내였고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뒤 아내가 잠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나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웃으며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조금 어색해 보였던 순간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도 힘들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함이 진짜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지난달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분주하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토요일에 회사라니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늘 성실했으니까 저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아내는 급히 외투를 챙겨나갔고 집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TV를 틀어놓고 쉬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리해야 할 가계부가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를 꽤 꼼꼼히 기록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수첩 하나에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두곤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를 찾아서
대충 이번 달 정리를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한번 비볐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촌년 어머니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촌년?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저장해뒀다고?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실수일까 싶어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번호, 어머니 전화번호가 맞았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 한쪽에서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던 건가? 저는 숨을 고르며 아내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확인만 하고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계부 첫 장에 적힌 지출 목록. 촌년 차비 5만 원, 촌년 용돈 20만 원, 촌년 파스 8천 원, 촌년 패딩 1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줄, 두 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지출이 전부 촌년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촌년 마중 교통비 3천 원, 촌년 때문에 청소용품 1만 5천 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년치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가계부를 넘기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아내가 뒤에서는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연기였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마음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한 문장이 제 결혼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요.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봐도 되는 걸까? 부부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 이름이 촌년으로 저장돼 있는 걸 봐버렸습니다. 가계부에도 모든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는 결국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단톡방,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했어요. 회사 이야기, 쇼핑 이야기, 주말 약속들. 그런데 스크롤을 조금 내리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또 올라오신다며? 힘들겠다. 아내가 답했습니다. 응. 저는 순간 그래, 힘들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천년이 또 온대 크크.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촌년, 아내는 그 단어를 친구들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크크크크 너 미쳤냐? 아내는 더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촌년 맞잖아. 맨날 이상한 보따리 들고 와.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근데 너는 겉으로는 진짜 착한 며느리잖아. 그 말에 아내가 보낸 답장은 짧았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해야지 크크. 완벽한 며느리 연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연기 실력 대박이다. 5년째 연기 중이야? 아카데미상 줘야겠다, 크크. 아내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대단함.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5년 차 크크. 저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몰라? 아내가 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둔해서 절대 몰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5년째 속고 있잖아 크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속고 있다고? 제가요? 그럼 제가 자랑하던 결혼은, 제가 믿었던 아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그 순간 기억들이 퍼즐처럼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밥 먹으며 하던 말. 우리 며느리 음식은 참 맛있다. 그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다 하시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웃음이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패딩을 받으며 눈물 글썽이시던 모습. 내가 무슨 복을 쌓았길래. 아내는 옆에서 겸손하게 웃었죠. 에이 어머니, 제가 뭐 그런가요? 그 미소가 겸손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면 저는 갑자기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롱했고 경멸했고 그걸 친구들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로 연기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보게 될까? 완벽한 며느리일까? 아니면 촌년이라고 부르는 진짜 얼굴일까?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웃었어요. 여보, 나왔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번호를 왜 촌년이라고 저장해놨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다 촌년, 어머니 전화에 그렇게 뜨더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아, 그거? 그거 그냥 장난이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장난! 2년 동안 가계부에도 전부 촌년 용돈, 촌년 찹이라고 적혀 있던데.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그냥.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톡방도 봤어.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뭘 봤다고? 봤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연기해야지. 5년째 속고 있잖아. 아내는 화면을 보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 저는 되물었습니다. 미안. 우리 어머니가 널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친딸처럼 생각하셨어.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하셨다고. 아내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어.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쌓였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잖아. 매달 한 번씩 시골 냄새 잔뜩 나는 보따리, 사투리, 투박한 식사 예절. 솔직히 힘들었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뒤에서 조롱해?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겉으로는 잘했잖아. 내가 욕하면서도 밥 차려드리고 마중 나가고 패딩도 사드렸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야. 속으로는 촌년이라 부르면서 아내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알았어. 맞아. 나 시골 사람 싫어해. 그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와서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네가 효자 소리 듣는 거. 내가 시어머니 싫다고 하면 너 나 버렸을 거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5년 동안?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솔직하게 싫다고 말하면 착한 며느리 아니라고 욕했을 거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만 비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였고 우리 결혼 자체를 연기로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내가 굳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아도 그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연기해야지. 5년째 속고 있잖아.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제 결혼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내 옆에서 웃고 밥을 먹고 어머니 손을 잡던 그 사람이 속으로는 어머니를 촌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니. 더 괴로운 건 아내가 단순히 힘들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 수 있죠. 누구나 시댁이 부담스럽고 문화가 다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게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어머니가 패딩을 받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나한테. 그리고 아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복을 쌓았길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고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달라. 복 받을 아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 사랑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골에서 가져오신 보따리를 떠올렸습니다. 배추, 고구마, 나물.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하셨거든요. 서울 가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아내는 뒤에서 벌레 있어서 다 버림. 냄새 나서 환기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분노보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나는 뭘 믿고 살았던 걸까? 내가 자랑하던 아내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새벽이 다가올 무렵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네가 나 버릴까 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내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들켰잖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들켜서 억울한 듯한 말.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존중도, 저를 향한 진심도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진심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를 촌년이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같은 집에 있어도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려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연기일까? 한번 의심이 생기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아내는 처음엔 울었습니다. 나도 노력했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조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5년의 결혼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히 끝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잘 있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착한 아이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내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며느리, 착한 며느리.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완벽한 연기였다는 걸요.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시골 문화가 낯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말했더라면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선택했습니다. 웃으며 손을 잡는 대신 뒤에서는 촌년이라고 부르는 길을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허전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 웃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가끔 올라오시면 저는 더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보따리에 싸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 사랑을 조롱받게 둘 순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완벽한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람일까요? 진심 없이 웃는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차라리 처음부터 미움받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잘해주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조롱하고 있었다면 그 결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